잠깐만 이거 한번 질문 봐볼게요. 당근 캠프, 경매 수업 등 시드머니 얼마 있으면 드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시드머니가 이게 딱 그거죠.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. 내가 지금 1,000만 원 있거든? 이 돈으로 경매 수업이나 당근 캠프를 할 수 있으면 들을게 이거잖아요.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처음 경매 강의 들었던 게 550만 원이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분과였나 봐요. 그때 당시에는. 그거를 들으려면 3,000만 원 계좌 인증을 해야지 그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저는 3,000만 원이 없었거든요. 3,0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550만 원짜리 결제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. 내가 경매를 다 배워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때쯤에 난 무조건 3,000만 원을 통장에다 만들어 놓는다. 일을 막 갈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. 근데 경매를 배우면서 경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먹는 거, 입는 거, 뭐 모든 게 좀 다 아껴졌겠죠. 그래서 진짜 빠르게 3,0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시드가 없이도 저는 시작을 했다. 그리고 오히려 그 교육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. 저는 11기 외도민 수강하는데 혹시 속초에 단독 주택으로 외도민 가능한가요? 속초에 단독주택이면 농어촌 민박업이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까보고 도시 지역이다 이런 외도민, 농촌 지역이다 농어촌 민박업. 첫 투자 강의가 저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. 당근님 테크트리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해요. 네, 근데 이제 엄청 빡세죠. 진짜 빡세죠. 일단은 한번 해보는데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. 남편이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 가능하겠네요. 그죠? 농어촌 민박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니즈가 있는지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집이 있다고 해서 농어촌 민박을 해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을 또 발굴해야 돼요. 여기 해남까지 사람들을 땡기려면 또 그런 게 조금 또 필요해요.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혹시 비추천일까요? 우선 무조건 월세로 하시고요. 일단 1호점도 오픈할 돈이 없다 이러면 뭐 조금 대출 땡기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근데 막 전세자금 대출은 절대 비춥니다. 쌤 눈 맞추고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감동입니다. 아, 네, 저도 감동입니다. 경매로 낙찰받은 영종도 아파트에는 에어비앤비가 아닌 단기임대 세팅을 해야 될까요? 영종도 단기임대도 잘 나갈 거예요.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. 에어비앤비는 주말만 잘 될 거예요. 그러나 혹시 몰라요? 올려보세요. 근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사업자가 없으면 못 올리니까 아파트니까 사업자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. 저희는 아파트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도 해봤다가 또 내봤다 별짓 다 해봤거든요. 결론 아파트는 민원 때문에 폐업돼요 결국은. 그래서 영종도 아파트는 단기임대 추천드려요. 해운대 아파트 있는데 단기임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아, 너무 좋죠. 해보시죠. 지금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되고 있는데 단기임대 어떨까요? 우선 33M2 앱에다가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집을 올려보세요. 그러면 니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니즈가 있다 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단기임대로 돌릴 수 있어요. 단기임대 사업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되나요? 아니요, 그냥 개인 명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50억까지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그 얘기했잖아요.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고 주변에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지켰던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. 요즘은 너무 기회가 많잖아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죠? 미친듯이 코인이 막 땡겨요. 주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죠? 미친듯이 주식이 땡겨요.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제 선택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방향성을 잡고 나서 제대로 딱 잡고 나서 밀도 있게 한번 파 내려가서 성과를 만드는 부분,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걸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내가 성공을 경험했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어떤 몇 가지 일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. 제가 만약에 계속 병원을 다녔다면 또 뭐 박사를 땄겠죠. 뭐 미국에 또 뭐 유학도 갔겠죠. 근데 그게 확 방향이 부동산 투자로 왔고 그러다 우연히 에어비앤비라는 걸 만나면서 숙박의 개념을 인지했고 하던 중에 아 카페 한번 요것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 고도화시키는 거예요.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놓지 않고 이제 하는 거. 요게 약간 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주변에 재능이 많고 끼가 많고 똑똑할수록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성공한 경험 그 필드에서 한번 그 방향성을 갖고 깊게 한번 파가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?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.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. 뭐냐면 아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해? 아빠?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부자가 돼? 이랬더니 그 아빠 뭐라고 하냐면 많이 움직여야 돼. 움직일수록 기회가 생기고 운이 와. 이 얘기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맞아. 움직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
되고, 사람을 만나면 사람한테 기회가 오거든요.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또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,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겠어요? 없어요, 별로.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성을 자꾸 열어야 되는데,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. 만나려면 움직여야죠. 그래서 저는 많이 움직였어요.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.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무엇인가는 깨달았어요. 그게 되게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, 그냥 평소에 좀 지켜보던 사람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, 다양할 거예요. 누굴 만나든지 간에,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거 뺏어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고, 되게 건설적이고 파지티브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당연히 만나죠.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. 사람들 만나는 거를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다 이러면 한번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지?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확장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매도면도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. 지금 세팅해서 뭐 운영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물건 찾는 것도 힘들고. 근데 요것도 내가 못 넘어서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접근을 하면 요것도 조금 감당해 볼만해집니다. 저는 이제 매 순간 힘들고 매 순간 괴롭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